전 세계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비타민의 숨겨진 효능 알고 계십니까? 피로회복을 넘어 당뇨와 치매, 간염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맞고 나니까 너무너무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막 체력이 면역이 생기면서 안 피곤하니까 내가 맞고 바로 내가 안 피곤하고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다니는 데는. 하지만 몸에 좋은 비타민도 잘못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질환에 따라 섭취해야 할 비타민도 천차만별. 과연 나에게 필요한 비타민 맞춤 처방은 무엇일까요? 좀 미싱미싱하고 이런 건 없으시죠? 오늘의 TV 닥터 비타민 전도사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비타민의 효과에 대해서 내 몸 살리는 비타민 요법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화면 속에서 비타민 드시더라고요. 예. 워낙 전문가시니까 과연 교수님은 어떤 비타민을 어떻게 드시는가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자, 매일매일 어떤 거 드십니까? 예, 저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이 비타민 B 복합제 하나라고 비타민 C 2,000mg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C를 2,000이나 드세요? 예. 오.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이제 마그네슘 제제도 이제 복용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왜 드세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저같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예. 이제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이 마그네슘의 소비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네. 보충을 해주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비타민 B군 그리고 마그네슘을 이렇게 챙겨 드시네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뭐 현대인은 뭐 비타민은 필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예전에 비해서는 어른들에 비해서는 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이 굳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자, 비타민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 예. 요즘처럼 이제 바쁜 현대 생활에서 이제 식사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든지 네.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급격히 이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결핍이 생긴 경우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발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미리 이제 부족한 비타민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밥을 참 잘 차려 먹고는 있지만 그걸 또 꼬박꼬박 세 끼 다 챙겨 먹는 현대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을 따로 꼭 챙겨서 먹을 필요가 있다. 예. 근데 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타민의 필요 정도나 종류도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나요? 네. 예. 겨울철에는 이제 햇빛을 쐬는 횟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비타민 D의 결핍이 아.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내용인데요. 한국처럼 이제 북위 35도 이상의 지역에서 사는 이제 사람들은 햇빛을 쐬더라도 피부에서 이제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겨울철에 비타민 D 결핍이 이제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한국인 대부분이 비타민 D 결핍이다. 저도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D가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액상으로 된 D도 있고 뭐 그 주사 제제로도 맞고 방법도 여러 가지던데 비타민 D가 왜 중요한 건가요? 우리 몸에서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세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이제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감기나 독감, 대상포진이 1월에서 2월에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는 겨울철에 햇빛을 쐬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타민 D 수치가 제일 낮기 때문입니다. 와, 겨울철에 그래프가 그냥 쑥 올라갔어요. 예, 이 연구 자료는 예. 이제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투여할수록 겨울철 이제 독감이 걸릴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자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겨울철에 독감 발병을 이만큼 차이 나게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왜 D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골다공증을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이제 충분히 보충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뼈로 들어가서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칼슘 제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더라도 네.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대장암이 있는 그 환자에게서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네. 더 많이 이제 생기더라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비타민 D에 대한 혈액 검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부족하다면 빨리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D가 뭐 인플루엔자, 독감이나 아니면 칼슘 섭취 정도의 관여가 돼 있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예. 암 발병까지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방이라든지 네. 전립선, 갑상선, 대장 쪽에 이제 비타민 D 이제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비타민 D가 그런 장기에 꼭 필요한 물질이죠. 자, 지금 현재 비타민 D 혹시 추가로 섭취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무도 안 계세요? 아, D에는. 그럼 D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부족인지 아닌지? 그러면 사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는 얼마든지 합성이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햇빛을 얼마나 쬐야 되는 건지 사실 겨울에는 나가서 이렇게 실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몇십 분만 있어도 좀 춥잖아요. 어느 정도 햇빛을 쬐줘야 됩니까? 예, 햇빛으로 이제 보충을 하려면 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리고 시간으로는 하루에 적어도 이제 30분 이상을 이제 팔이라든지 얼굴을 이제 햇빛에 노출을 시켜야지만이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만큼의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자외선 차단제, 즉 이제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바르지 않고요. 예, 햇빛을 쐬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바르게 되면 아무리 차단 지수가 낮은 선크림을 바르더라 하더라도 우리 피부에서 이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질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빛을 쐬야 되고요. 예. 또한 이제 또 주의할 점이 이제 차광 모자를 네. 쓰게 되면 더욱더 이제 합성이 되지 않겠죠. 아니 우리 여성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필수 아닌가요? 예, 필수에다가 그리고 차광 모자 쓰고 등산을 하더라도 완전 자외선 철벽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 정도면은 겨울철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름철에도 우리 열심히 바르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 합성에는 이게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따로 섭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실 텐데 네. 비타민 D 말고도 사실 많잖아요. 비타민 종류가. 각각의 어떤 효능이 있는 건지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와 네.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와 C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용성과 수용성이라는 의미는요? 예, 지용성은 네. 한마디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되면 이제 축적이 된다는 축적이 거죠.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음식물 중에 이제 기름이 섞인 음식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흡수가 더 빨라져. 빨리 되는 거고 수용성은? 수용성은 이제 음식물과 상관없이 물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가 이제 빨리 되고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축적될 수 있고 또 빠져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알아서 양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비타민은 보통 여러 가지 이런 그 기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비타민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얼굴이 하얘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실제로 맞습니까?
주로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비타민 C가 피부에서 작용하는 세 가지 효과는 첫 번째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피부 노화를 방지시켜 줍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서 여드름이라든지 피부 트러블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미용 화장품에는 대부분 이제 비타민 C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비타민 오늘 놀라운 효능, 숨겨진 효능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 몸을 살리는 비타민 요법, 어떤 비타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의 숨겨진 효능 베스트 5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평소에 알기 좀 어려웠던, 알고 있었으나 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자, 첫 번째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자, 숨겨진 효능 베스트 5 첫 번째. 비타민은 소염 진통제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비타민 C와 E는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 물질입니다. 네. 이러한 항산화 물질 중에 큰 작용이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규칙적으로 이제 비타민 C와 E를 드시게 되면 이제 관절이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고요. 네.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의 비타민은 비타민 C와 E를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C, E는 소염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숨겨진 효능. 자, 두 번째. 비타민은 수은을 배출해 준다. 즉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한다.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수은이라든지 납같이 우리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네. 이런 중금속들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이제 임상 연구 자료를 보시면 네. 모발 검사를 통해 이제 수은 수치가 높은 총 213명을 대상으로 이제 비타민 C를 2,000mg을 하루 2번 복용시켜서 네. 3개월 후 이제 이 모발 수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예. 비타민 C를 복용한 그룹에서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수은이 배출된 것으로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체내에 수은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타민의 숨겨진 효능. 자, 비타민 C가 혈당을 떨어뜨린다. 예. 당뇨병 환자들은 예. 이제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이제 췌장에서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식사 후에 이제 혈당이 급격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비타민 C는 인슐린 합성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이 인슐린 분비가 이제 촉진이 돼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네. 혈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른들 그 건강식품 비타민 선물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자료가 되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비타민의 숨겨진 효능. 자, 네 번째. 바이러스 차단, 간염을 예방한다. 비타민에 이런 효능까지 있는지 몰랐네요, 교수님. 예. A형, B형, C형 간염인 경우에 이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시켜서 간 수치를 이제 떨어뜨려주고 이 바이러스 수치 자체도 이제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C형 간염인 경우에 이제 비타민 C의 고용량 투여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섭취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으로 고용량 투여를 해야 치료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이제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타민의 숨겨진 효능 베스트 5 다섯 번째입니다. 자, 비타민이 치매까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뇌 위축, 즉 이제 뇌 세포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네. 이제 뇌 조직에 이제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 이제 생기는 이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예방에 이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B1, 그러니까 사이아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비타민 B1의 결핍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위축이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 환자의 경우를 보시면 이 20대 후반의 이제 남성분이었는데요. 술을 이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해서 단기 기억력 장애가 심해서 찍어본 뇌 MRI 사진입니다. 네. 뇌 위축이 이제 보시면 20대 후반의 이제 환자의 경우에 뇌 위축이 60대 후반의 이 뇌 위축보다도 더 심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진짜 있습니다. 용적이 줄어든 게 확연히 예, 눈에 네. 보이네요. 조직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를 지속적으로 이제 6개월간 복용을 하셔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오. 네, 비타민의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효능까지도 오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 중에 계속 그 비타민 고용량 그 처방 치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따로 병원에서 고용량으로 처치를 받는 걸 말씀하시나요? 예,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이란 이제 비타민 C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500mg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인 20배에서 이제 많게는 이제 100배까지 많은 양을 혈관으로 직접 이제 투여하는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00배면은 뭐 5,000mg 정도까지요? 5만 5만인가요? 네. 산수간. 그렇게까지도 지금 처치를 받아서 그러면 이거는 비타민 C에만 국한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이란 네. 주 이제 성분이 비타민 B와 이제 C입니다. 아, B와 그래서, C.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비타민 C와 B를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빨리 호전시켜 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죠. 아.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성 피로라든지 이제 감기 치료 목적으로 한 번쯤은 네. 치료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비타민 주사 이런 거 맞아 보셨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비타민 예. 요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오신 중년 여성 두 분이 계셨거든요. 만나봤습니다. 치매 증상은 막 이제 갑상선 저증에다가 다리 걸음도 못 걸었어. 허리도 막 아프고. 그럼 그렇게 비타민 주사를 맞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면역력이 약했어. 너무 몸이 이제 먹는 음식을 너무 못 먹었고 1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이 면역력 올리려고 비타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몸이 아픈 데가 다 없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또 2년이 안 돼가지고 또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리고 나서 위암 수술하고 나니까 내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좀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드신 거예요? 안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고 바로 맞고 바로 내가 안 피곤하고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다니는 데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보면 네가 정말 아픈 사람 맞니? 자기들 가면 먹는 것도 잘 먹지. 잘 다니지. 이렇게 효과를 보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 비타민이 앞서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암을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도 역시 비타민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네. 이제 비타민 C가 암을 억제하는 기전을 발표했는데요. 그 기전을 보시면 고용량 비타민 정맥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비타민 C가 혈액 내에서 이제 철삼가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뭐가 좀 약간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예. 교수님. 이렇게 철삼가와 결합을 네. 하게 되면 예. 이제 이 H2O2라고 이제 과산화수소수가 생성이 되게 되죠. 지금 여기 연두색 그림으로 예. 보여지는 거네요. 예. 이 H2O2는 이제 이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세포 내로 들어가면 특히 이제 암 세포에 이제 이 과산화수소수가 들어가게 되면 네. 암 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상 세포는 이런 독성 물질인 과산화수소수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인 GPX라든지 카탈라제라는 이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수를 H2O 물과 산소로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혈관으로 투여하게 되면 암만 선택적으로 이제 파괴가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 지금 그림상으로 설명해 주신 거는 뭔가 좀 복잡한 용어가 있어서 어려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투하하면 암을 억제시켜준다는. 억제시켜주는 물질이 그 생성이 돼서 네. 비타민 C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 중에 철하고 합성을 해서 이제 과산화수소수를 생성해서 이 과산화수소수가 암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와, 저 대단한 그 효능이 있는데요, 비타민이라는 녀석이.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저희 이 병원에서 시행한 임상 연구 자료입니다. 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유방암 진단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술 후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비타민 고용량 주사요법을 시행한 그룹과 비타민 주사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과 이제 3년 후에 재발률을 비교해 보았더니 비타민 주사요법을 시행한 그룹이 비타민 치료를 받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재발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3분의 1이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누구라도 정말 내 가족이나 나의 경우더라도 맞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용량 그 비타민 처치를 누구라도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환자에게 이렇게 적용 대상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암 환자분들에게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암이 진행된 경우에 이제 항암이라든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암 치료 목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비타민 고용량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암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의 이제 부작용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 수술 후 이제 CT나 MRI 상에서는 암이 보이지는 않지만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제 비타민 고용량요법을 시행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재발 방지 효과도 있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비타민 치료 받으시면 바로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이게 회복이 됩니까? 환자가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백혈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심구토라고 이제 속이 미싱미싱하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손이나 발에 이제 통증이라든지 감각 이상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손발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주사요법이 이러한 이 항암의 부작용들을 많이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항암을 받더라도 이를 보조적으로 비타민요법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럼 치료 후에 어떤 효과를 저희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던 여성분의 이제 손바닥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 이 치료 전에 이렇게 손에 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는데 네. 이 비타민 주사요법을 2회 받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신 9번 분입니다. 주사 맞은 후에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예, 그만큼 이제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인 경우는 남성분의 이제 손과 발 사진입니다. 발바닥이 지금 많이 예. 항암의 부작용이 아주 심해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하신 분인데요. 예.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는데 치료 4일 후에 이제 3살이 돋아났고 와. 이제 치료 8일 만에 이제 회복이 되셔서 이제 퇴원하신 분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드라마틱하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다른 임상이 있습니까? 아까 이 남성분의 네. 이제 손바닥 사진인데요.
이 치료 전에 이렇게 손바닥 껍질이 많이 네. 벗겨져 있는데 4일 후, 8일 후에 완전히 회복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아주 뭐 혈색도 좋아지고요.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일주일 만에 이런 항암 주사의 부작용을 낮춰줄 수 있는 것이 비타민 C 고용량 효과였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암 환자 많이 보시면서 이런 임상 케이스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제가 이 비타민 주사요법을 시행한 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네. 예, 제 환자분들의 경우 이제 평균 한 50% 이상에서 이제 효과를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예, 이상에서? 예. 실제 이제 제 환자 중에서 서울 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하고 이제 3,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암 환자가요? 예. 예, 말기 암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신 분인데요. 이 비타민 고용량 요법을 해서 이제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항암 치료까지 병행을 해서 3, 4개월밖에 살지 못하신다는 분이 2년 이상 생존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 고용량 비타민 주사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생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암 환자에게는 꼭 비타민 요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후쿠오카에서 이제 실행한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역시 말기 암 환자 비타민 예, 치료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용량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과 이제 초록색. 고용량 네.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을 비교해 봤는데 저용량으로 비타민 C를 이제 경구로 복용한 경우에는 200일 전에 모두 이제 사망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왼쪽에 70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뭘 의미하죠? 70이란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표가 보면 파란 그룹은 이제 50일이 지난 65명이 생존을 했는데 500일이 지나더라도 고용량 비타민 주사 치료를 한 그룹에서는 네. 5분의 1이 끝까지 생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명이 이제 그 중에서 예. 11, 13, 18 이건 생존자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이제 7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저용량으로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은 200일 전에 다 사망을 하셨고 고용량으로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은 500일이 지나더라도 생존해 계셨어요. 5분의 1 이상이 이제 끝까지 생존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치료 차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도 이게 너무 높은 효과를 나타나면 또 그 반작용으로 혹시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투여를 하더라도 네. 일정량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 예, 콩팥에 이제 결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비타민 C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이 대사 산물 중에서 이제 결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타민 C를 복용해서 생기는 결석의 확률보다 네. 장기간 시금치를 섭취를 해서 결석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렇게 결석이 생길 확률이 크게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속쓰림과 이제 구갈 증상입니다. 구갈 증상이라고 하면 입이 마르다는 거죠. 비타민 주사를 맞는 동안에만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장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농도로 비타민 C를 혈관으로 투여하게 되면 이제 입마름 증상들이 이제 종종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속 쓰린다는 거는 그 경구용으로 먹었을 때만 그렇지 뭐 혈관으로 했을 때는 또 속이 쓰린가요? 예, 경구로 투여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장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죠?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주사로 투여하더라도 혈액 내에 이제 위 주위에 이제 있는
혈관 내로 이제 비타민 C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산분비를 이제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하지만 그 투여 받을고 당시 일시적인 일시적인 거겠죠? 현상입니다. 예. 아,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타민이 이렇게 놀라운 녀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특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는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생각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비타민 C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기미 주근깨가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면요. 비타민 주사를 맞게 되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아,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비타민 C 지금 복용 좀 하고 계세요? 네네. 아, 어떤가요? 기미주근깨. 예, 앞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 비타민 C를 복용하게 되면 이제 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 피부를 이제 하얗게 보이는 미백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이후에 이제 기미들이 이제 많이 끼게 되는데요. 예. 이 비타민 C를 미리 이제 규칙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이런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미나 주근깨 생성을 이제 억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를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투여하게 되면 염증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염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호전될 수가 있죠. 내 몸 안에 모든 염증이요? 예. 그래서 뭐 관절염뿐만 아니라 췌장염, 폐렴 이런 염증 작용들을 모두 이제 억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비타민은 소염 진통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예. 해주신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이제 이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생제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이 관절염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장기간 이제 항생제라든지 소염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 네, 처방은 막 이만큼 받아야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속도 쓰리고 또 위장약도 이제 드시게 되는데요. 네. 이 비타민 주사요법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이런 소염 진통제와 이제 항생제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위장 자극을 훨씬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뭐 1차 효과뿐 아니라 2차, 3차 효과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저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저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에 네. 소변으로 다 빠지고 나면 몸속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통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에 이제 비타민 C의 경우에 이제 네. 섭취하면 이제 소변으로 다 빠지는데 왜 먹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아깝게. 그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세수대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몸은 세수대야이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즉 이제 비타민 C를 복용하게 되면 다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수대야의 어느 정도는 일정량은 남고. 차게 되고 예. 나머지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면 네. 이런 세수대야의 부피가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는 더 거죠. 큰 세수대야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타민 C의 필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런 부족한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적이 어느 정도 돼야 빠져나가는 거니까 축적될 때까지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를 하든지 섭취를. 투여를 하시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예. 아까 우리가 계절별로 챙겨야 할 비타민의 종류나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더 필요하다든지 예. 나이에 따라서도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죠. 나이에 따라서 이제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먼저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학교 생활을 인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므로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수님이랑 비슷하게 드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야채나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비타민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제제를 하루 한 알씩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40대에서 50대의 경우에는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잘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예방 차원으로 비타민 C와 오메가 3를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메가 3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염증을 억제시켜서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60대에서 70대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제와 비타민 E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 뭐 연령대별로 좀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네요, 생각보다. 근데 나는 귀찮아서 그냥 종합 비타민 한 알만 먹고 끝낼래.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예. 꼭 세 가지는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질병과 증상이 맞는 비타민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나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면 아연이라든지 비타민 B 복합제를 복용해야 되고 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C와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제제들은 요즘에 이제 한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다 보면 비타민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이 과잉됐을 때 안 좋은 게 어떤 거가 있죠? 비타민 A의 경우에 예. 이제 이 간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탈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간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A는 축적되면 간에 피해를 주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종합 비타민 제제의 이름값을 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예. 특히 이제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종류가 12가지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일부에서는 이제 비타민 B군의 종류가 4, 5가지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 8가지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타민 병을 딱 보시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뜯어서 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표 많잖아요. 쫙 이렇게 봐서 비타민 그 B 종류는 뭐 얼마나 들어 있는지, 용량은 어떤지, 또 이 연령대에 비타민 E 종류가 맞는 건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비타민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먹는 방법은 어떨까요? 요즘 그 어떻게들 보통 드세요? 비타민 평소에? 식후에 중간에도 드세요. 식전에도 드시고요. 자, 식전, 식중, 후 지금 다 나왔습니다. 적당한 방법이 있습니까? 비타민들의 이제 효과적인 복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먼저 이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D, E, K의 경우에는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성분이 있어야지만이 장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식후라는 거는 뭐 직후를 말씀하세요? 30분 후를 얘기하세요? 아니면 음식물을 섭취한 직후뿐만 아니라 30분 후도 가능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리고 많이 먹으면 또한 이제 지용성 비타민들은 몸에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과량 복용 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간의 문제를 줄 수 있는 A뿐 아니라 D, E, K 역시도 과량 복용 시 문제가 과량 된다. 이제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어떤 있습니다. 문제가 예를 들면 생기는?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네. 과량 복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드물게는 이제 뭐 탈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 물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공복 시 이제 복용하게 되면 위에 자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C의 경우에 더 그럴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 중이라든지 식사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먹으면 지방분해 촉진이 돼요? 예, 이 비타민 B 복합제는 운동 전 30분 전에 네. 복용을 하면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헬스 가시기 전에 또는 등산하시기 전에 미리 챙겨 드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예, 이 비타민 B가 지방을 분해하는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은 지방이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환자분들 중에 물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건 나의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타민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무슨 말씀처럼? 일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비타민 C의 경우에도 어떤 분은 알약으로 드시고 가루로 드시잖아요. 교수님은 가루로 드신다고 네. 하셨고, 어떻게 드세요? 알이세요? 아니면 가루세요? 전부 다 알약이세요. 예.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 알약으로 드시는데. 예, 비타민 제제들은 특히 이제 비타민 C를 보면 이 알약의 경우에 이제 한 20% 정도 흡수가 되지만 이 분말인 경우에는 30에서 한 40% 정도 흡수가 됩니다. 흡수율이 다르군요. 예, 특히 이제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네. 이 흡수율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비타민 종류별로 다양한 정보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비타민이 우리 몸에 훨씬 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암을 예방하고 재발도 막아주고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섭취 정보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비타민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내 몸에 맞는 걸 먹어라. 예, 그렇게 이제 알기 위해서는 꼭 이제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 비타민을 드시는 경우에는 치료 초기에 이 비타민 보용량 주사요법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을 빨리 호전시켜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설에도 건강기능식품 또 비타민 종류별로 선물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 무턱대고 먹기 전에 내 몸에 맞는 비타민이 맞는지 또는 섭취 방법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지 꼼꼼히 따지셔서 드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 모시고 내 몸에 꼭 맞는 비타민 요법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